안녕하십니까, 가을 전어 진입니다. 요번에 제가 유튜브 채널명을 가을에는 또 전어가 제철이니까 제 이름이 전어가 들어가서 가을 전어진으로 이름을 채널명을 바꿨고요, 요번에. 그래서 오늘 제가 찍을 컨텐츠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김동현 선배님과 스파링 했던 컨텐츠를 리뷰하는 방식의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만 안 좋아해. 좋다. 라운드별로 총 3라운드를 제가 스파링을 했었는데 낀 부분이 많았던 거를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분대를 정해가지고 한 거고, 첫 번째 이 스파링 장면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들어갔었는데 원래 김동현 선배님이 그래플링으로는 거의 세계적인 레벨이고 거의 최강자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분이셔서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강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지.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으로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들어가 봤는데, 그냥 모든 스파링 했던 느낌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귀신이랑 스파링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쪽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비어있고, 이쪽이 중심이 비어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중심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케이지에 박아놓고 훈련을 하든 시합을 하든 못 넘어뜨린 상대가 사실 없었는데 정말 처음으로 벽이란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립을 굉장히 정확하게 잡았고, 제 중심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 중심이 언제부턴가 제가 앞으로 쏠리든지 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언제부턴가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순간순간에 그 중심을 이동하는 그런 센스나 그런 몸 쪽으로 부딪혀본 그런 짬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제 몸에 완전 체감이 제대로 됐었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니까 스파링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땀이 나기 시작하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 선수 커리어 내내 있던 약점이 좀 드러난 그런 장면인데, 키가 큰 사람이, 리치가 길고 이제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이 특히 투기 종목에서는 무조건 유리해요. 방금 그 상황이 나온 건데, 제가 상대적으로 김동현 선배보다 작기 때문에 중심이 낮게 있단 말이에요. 유독 기술이라고 하죠. 바깥다리 후리는 허리 기술이 나왔어요. 허리 기술이 굉장히 취약해요. 중심이 낮게 있기 때문에 제가 선수생활 하는 내내나 스파링을 하거나 시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당했던 기술 중에 하나여서 안 당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보면 제가 방어를 해요. 두 번째 때 그 기술이 다시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조그만 순간에도 중심이 굉장히 저를 헷갈리게 만드는 순간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게 되게 말씀으로 표현드리기 굉장히 애매한데, 중심 싸움 속에서 그 다리가 들어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다리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든 시합을 하든 공중에 붕 떠본 게 정말 손가락에 꼽거든요. 제가 사실 정말로 정말 이때 선수 생활하면서나 뭐 연습을 하면서 있어서나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현이 형님의 채널명 매미킴이 왜 매미인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매미권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이제 매미가 나무에 붙어서 안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매미 같다고 해서 매미권이라고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어떤 스포츠든 모르고 당하는 거는 대처를 하면 돼요, 나중에. 근데 알고 당하는 거는 이건 대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뒤에 저를 덮쳐서 백을, 이제 이걸 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백 포지션 잡혔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이불 한 100겹을 한 등 뒤에 두르고 싸운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어요. 이제 백을 잡히기 전에 제가 등을 대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이스케이프를 하려고,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 탈출할 때 하는 매뉴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매뉴얼을 이미 한 수 두 수 앞서서 막아놓고 완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노하우랄까? 그게 굉장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하려고 했던 거는 제 등 뒤에 매미처럼 매달려 계시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앞으로 쏠리게 해서 제가 다리를 들어주면 앞으로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제가 그게 하나의 백 포지션에서 탈출할 때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방어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힌 거예요. 지금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깔려가지고 굴욕을 당했던 거 이날이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다리를 들어서 쏠리게 만들었는데 그 김동현 선배님이 같이 솔로인 듯 하다가 중심을 뒤로 다시 잡아서 저를 옆으로 굴려요. 그 순간에 또 많은 걸 또 느끼고 화가 제일 많이 났던 순간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뭐야 벌써 끝? 설마. 이거는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인데 MMA 선수들끼리 스파링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팀이면은 펀치 같은 거나 타격 같은 거 좀 세게 해도 괜찮아요. 다른 팀이랑 하게 되면은 감정이 좀 상할 수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게 타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플링, 레슬링이나 주짓수적인 면은 서로 배려만 좀 어느 정도만 하면은 최대 파워로 해도 비교적 안전한 쪽이어서 그래플링 쪽으로 많이 스파링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 이게 저희 말로 깨구락지라 그래요. 개구리처럼 완전히 쭉 깔린다고 하는데 백 포지션과 마운트 포지션이랑 포지션이랑 요 포지션이 제일 위험한 자세예요. 그 깨구락지가 나온다는 거는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상대와 저의 그래플링의 수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과 스파링을 하게 됐을 적에 그래플링으로서 상대를 많이 좀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타격적인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엔 타격 못하는 사람도 거의 많이 없고 글러브가 굉장히 얇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스포츠여서 타격적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배제를 하는 편이고 다른 체육관가 가서 스파링을 했을 적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거는 확실히 그래플링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MMA에서 엄청나게 수준 차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래플링의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포지션을 MMA 시작하고 나서 한 3개월 안짝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정말 굴욕적이고 정말 이때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이때 은근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창피해가지고 혼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어우 소리 괜찮아? 괜찮아? 선배님이 UFC에 진출하시고 나서는 완전 그래플링 위주의 시합을 풀어 나가셔서 제일 많이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타격이 어땠냐는 질문이었어요. 올드 팬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선배님이 일본에서 7연승인가를 7KO로 마무리를 하시고 UFC를 가신 건데 다 타격으로 거의 한 방에 때려잡듯이 진짜로 타격이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스턴건이신 거예요. 왼쪽 주먹을 맞으면 상대가 막 기절한다 그래서 스턴건이라는 별명이 처음에 붙으신 거거든요. 타격은 원래부터 제가 소문을 알고 있었어 가지고 타격은 굉장히 길어요. 일단 사우스포 왼손잡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키의 리치와 선수와 그 오른손잡이 선수와 비교했을 적에 거리가 한 뼘 정도 더 멀다가 느껴졌었고 눈이 굉장히 좋으세요.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데 제가 눈을 자세히 봤어요. 난타전을 하면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스파링 자체가 정말 막 죽을 똥 살 똥으로 막 세게 하는 스파링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좀 배려를 하는 스파링이었지만은 정말 주먹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 장면이 좀 되게 소름 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마지막에 타격전을 좀 하시다가 이제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건너오시게 됐는데 와 그것도 타이밍을 제가 항상 거의 잘 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보이질 않았거든요. 타격전으로 섞어줘서 머리 쪽에 신경을 쏠리게 해주고 비어있는 다리 쪽에 있는 중심을 잡아서 테이크다운을 시킨다. 이건 굉장히 정석적인 건데 그거에 제대로 당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시 한번 이때 또 왜 어떻게 UFC에서 그런 괴물들과 싸워서 탑10까지 가셨는지 느낄 수 있는 또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 엔젤로
오, 좋아. 타격전에서 제가 한 대 클린히트라고 하죠. 제대로 한 대를 맞췄어요. 오, 간지럽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때렸어요. 아니, 장난이고 이제 그냥 저도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넣었던 장면 중에 하나고, 이 장면 넣었던 거는 제가 이 중에 이제 제가 먼저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해요.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하는데, 제가 3대 중량이나 그런 게 워낙 키에 비해서 체중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 웨이트도 많이 했으니까 단순히 힘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더 셀 수도 있겠죠. 근데 딱 다리를 잡았을 적에 이 다리를 잡고 있는 게 중심 자체가 다리로 완전히 쑥 쏠려 있다 보니까 넘어뜨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한 다리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 50% 정도? 60% 정도를 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한쪽 다리를 잡음으로써 한쪽 중심을 뺏은 상황인데 제가 넘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잘 들지가 않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다리가 좀 나무를 잡고 뽑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와,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동안 힘기른 운동을 많이 했었고, 아, 내가 충분히 뽑을 수 있겠지. 그리고 실제로도 스파링을 많이 하면은 거의 다 못 넘기는 선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한 번쯤 한두 번은 넘기거든요. 얼마나 잘을 하던. 정말 이렇게 한 다리를 잡고 못 넘겼던 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중심이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 중심이 좀 차있고 그걸 안다고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귀신 같구나 느꼈던 장면이 딱 요 장면이에요. 케이지 레슬링이라는 종목은 MMA만 있는 종목이에요. 케이지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몸을 비벼가면서 하는 레슬링을 케이지 레슬링이라고 하는데, 상대가 좀만 할 줄 알면은 이 벽에 붙어있는 상대를 넘어뜨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은 딱 제가 중심이 비어있는 쪽, 제가 중심을 신경 안 쓰고 있는 쪽으로 틀어서 허리 기술로 딱 제가 날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이때 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모든 장면이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저 정석적인 테이크다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걸로는 넘어진 적은 있어도 정말 이 상태에서는 넘어갈 거라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일로 제가 막 나뒹굴 정도로 제가 크게 날아갈 정도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막 전에 씨름 선수들은 삿바만 잡으면 상대 중심을 다 안다고 하잖아요. 정말 여기 MMA에서도 그런 경지에 다다르신 분이구나, 정말 그래플링의 신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이제 이때부터 일어날 힘이 아예 없었어요. 1라운드 때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황이고 그래플링 넘어간 상태에서 이때는부터는 그냥 버틴다는 생각으로만 스파링 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어날 엄두가 아예 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항상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펀치 대결, 난타전이랑 이제 더블렉 테이크다운, 이제 레슬링식의 더블렉 태클을 제가 항상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성공시켰던 장면이어서 그때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 테이크다운 시킨 장면은 제가 액자로 걸어서 갑오로 평생 물려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파링의 취지가 다른 선수들이나 꿈나무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와 영감을 주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주셨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렇게 태클로 넘어가신 걸 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이건 넘겼다는 느낌이 딱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받아주셔서 이런 그림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많이 저희를 배려를 해주셔서 그렇지만 저는 요거를 지금 이제 무용담처럼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던 장면 중 하나여서 꼭 넣고 싶은 장면이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솔직히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비벼? 막 비벼. 존나 비벼. 아니, 장난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아무리 쉬었다 해도 많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체력적인 부분이나 조금의 감각적인 부분은 좀 떨어진 상태에서 한 것도 맞겠지만, 훈련을 해서 많이 감을 익힌다고 해서 그렇게 막 썩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때보다는 한 두세 번 정도는 또 저한테 유리한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도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면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은 항상 합니다. 근데 또 막상 제가 또 훈련하러 가서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항상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두세 번 더 넘어뜨린다든지 좀 위험한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혼자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자,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그 김동현 선배님과 했던 스파링을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래서 종합적인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괴물이랑 스파링하는 느낌이 아니라 귀신이랑 스파링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넘어가 있지? 내가 왜 바닥에서 구르고 있지? 이런 생각이 그냥 찰나에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벽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정말 세계 클래스, 월드 클래스는 다르구다라는 거를 느끼게 했던 그런 스파링이었고요. 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격투기 쪽 훈련을 쉬면서 웨이트나 이런 3대 운동 위주로 힘을 기르는 운동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MMA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격한 스포츠잖아요. 막 힘도 막 엄청 많이 써야 되고 막 크게 다칠 수 있는 운동인데 제가 허리가 굉장히 고질적인 부상이었어서 레슬링적인 훈련을 할 적에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여기 크라토스 짐에서 운동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코어와 이런 힘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나서 스파링을 하게 되니까 이날 스파링하고 전혀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허락해 주신 김동현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매미킴TV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도전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